자, 21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일기말 현재 주요 재무정보이다. 주식회사 3일은 제1기에 증자 및 배당은 없었다. 요번 연도에 설립됐다는 얘기 되겠죠? 자본금이 얼마 있어요? 50억 있고 주식 발행 추가금이 35억이 있습니다. 밑에 점점점은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야 자본 총계가 100억이 나오죠? 단기 순이익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주식회사 3일의 법정 자본금은 50억이다. 맞죠? 법정 자본금은 50억이에요. 증자나 감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자본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거 분개 한번 해볼까요? 요번 연도에 설립됐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요번 연도에 설립됐으니까 분개는 차분의 현금 분개 한번 해봐요. 차분의 현금이 85억, 차분의 현금 85억, 대변의 자본금 50억, 대변의 자본금 50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35억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 2 말이야. 이번 연도에 처음 설립됐으니까는 대변의 자본금 50억, 주식 발행 초과금 35억 두 개 더해준 게 차변의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행가액은 85억 원이 됩니다. 주당 임력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천원 나와 있죠? 다 같이 자본금을 하면서 무슨 금액? 액면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을 하면서 액면 금액. 그래서 자본금의 액면가액이 50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50억 나누기 5천원 해봐요. 50억 나누기 5천원. 그러면 몇 주가 나오죠? 100만 주가 나옵니다. 100만 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발행 주식 수는 100만 주가 맞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잉여금이 되는 거니까 15억 원 맞고요. 주식 발행 금액은 주당 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죠? 8,500원이 되는 거죠. 85억 원 나누기, 그죠? 100만 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85억 나누기 100만 주. 그러면은 8,5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주식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22번. 다음 중 이익 잉여금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현금 배당은 자산과 자본의 감소를 유발한다. 현금 배당,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니까 자산 감소하겠죠. 배당을 주면 그만큼 자본 항목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감소를 유발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주식 배당은요.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되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어요. 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돈이 나가야지만, 돈이 나가거나 순손실, 순이익이 발생을 해야지 자본 총계의 변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틀렸어요. 자본금은 증가되는 겁니다. 자본금은 증가되는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으로 이익경을 처분하면 자본금 및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자본 총계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볼까? 자본 총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렇게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 들어가죠.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고요. 이익 잉여금이 들어가요. 이익 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서 이익여금에서 상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익여금하고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본 총계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현금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게 이익준비금.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자,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수익 인식 5단계 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순서가 아래와 같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계약을 식별해야 되고요. 계약 식별 제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수익 의무 식별, 수익 의무를 식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산정, 배분, 수익 인식 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단순 암기사항이니까는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바로가 늘 그 2단계, 3단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 식별, 그 다음에 수익 의무의 식별, 그리고 거래 가격 산정, 그 다음에 배분, 마지막에 수익 인식,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2000년 12월 31일에 반품에 5천만원,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천만원 나와 있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인별 현재 판매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별 현재 판매가 1,000만원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원래 매출이 5천만원이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매출이 5천만원이고요.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천만원 중에서 얼마가 반품될 거예요? 1,000만원이 반품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렇죠? 그럼 반품되는 금액의 원가는 얼마일까? 반품되는 금액의 원가는, 여러분, 얘가 100%일 때 얘가 몇 프로예요? 60%이겠지? 그러면 똑같이 100%일 때 60%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6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6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원가, 1,000만원에 대한 원가는 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에 대한 원가는 600만원. 자,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기를 하면은 대변에 매출이 있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일단 얼마에 팔았어요? 5천만원에 팔았어요. 대변의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천만원. 만약에 반품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잠깐만. 반품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 대변의 매출 5천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5천만원. 그리고 원가 분기에는 대변의 재고자산 나가고요. 재고자산 3천만원, 차변의 매출원가 3천만원. 매출원가 3천만원. 반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자, 여기 봐요. 반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분기에는 대변의 매출 5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천.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팔린 거는 우리 재고자산 단원에서 배웠잖아. 대변의 재고자산 3천, 차변의 매출원가 3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얼마만큼, 1,000만원만큼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매출은 5천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빼서 4천만원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1,000만원은 환불부채. 나머지 1,000만원은 환불부채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가는요. 원가는 여기 봐요. 원가는 그러면은 600만원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 매출이 5천만원 중에 1,000만원이 차감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가는 3천만원 중에 600만원이 차감이 돼서 600만원이 차감이 돼서 2,400만원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400만원만. 그러니까 600만원은 뭘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반품 제품, 회수권, 반품 제품, 회수권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반환 제품 회수권, 반환 제품 회수권. 그래서 매출은 4천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매출은 4천만원.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요거 분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대변의 매출 5천, 차변의 외상 매출은 5천. 그럼 매출원가는 대변의 재고자산 3천, 차변의 매출원가 3천인데, 자, 그 다음에 1,000만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했으니까 매출은 4천만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환불부채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매출원가는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600만원만큼 줄어든다고 했죠, 그쵸? 매출원가는 2,400만원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반환제품 회수권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요? 반품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인식한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4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 보시면 다리건설 총공사 계약 5천만원에 수주하였다. 공사 기간은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다. 추정 총 계약 원가는 4천만원으로 공사 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대해서 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원가.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원가는 계약이 이렇게. 계약 수익이 공사 수익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계약원가는 공사 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01년, 02년, 03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총 공사 계약액은 5천만 원입니다. 총 공사 계약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계약 수익이 1,500만 원. 1,500만 원. 2002년도에 계약 수익은 얼마죠? 2천만 원. 2천만 원. 지금까지 여기 봐요. 누적 수익을 얼마 인식을 했어요? 3,500만 원 인식했죠, 그쵸? 누적된 게 얼마예요? 3,500. 그럼 곱하기 여기 봐요. X 퍼센트는 3,500이잖아. 그치? 5천만 원 곱하기 X 퍼센트가 3,500이잖아요. 몇 퍼센트 나오지 그러면? 70% 나오는 거죠. 누적 공사 진행률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면 70%가 되는 겁니다. 누적 공사 진행률은 70%. 이거 쌌니? 누적 공사 진행률은 70%가 되는 거야. 저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억 4천만 원의 계약 금액.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기 계약 수익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할 게 뭐냐면 전체 기간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기간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총공사 계약원가를 한번 봐봐. 총공사 계약원가 3억 원에다가 3억 3천만 원. 계약금액은 3억 4천만 원인데, 그죠? 그럼 전체 기간은 뭐가 나오는 거죠? 공사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 기간은 공사 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걸 똑같은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계약 수익 위에다가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원가는 계약이 이렇게. 계약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 발생 계약원가가 1억 2천에 여기는 1억 2천, 여기는 1억 4,400만 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까요? 단기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단기 원가는 1억 2천만 원 나와 있죠. 1억 2천만 원 나누기 단기 원가 1억 2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3억 원 나와 있어요. 3억 원. 그 진행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지? 40%의 진행률 계산이 됩니다. 단기 원가 1억 2천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 3억 하면 40%의 진행률이 나오니까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계약 금액이 3억 4천만 원 나와 있죠? 계약 금액이 3억 4천만 원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이 3억 4천. 3억 4천에 40%.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4, 3, 12, 1억 4,400? 아니지. 1억 3,600? 1억 3,600? 여기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1,600만 원 나오죠. 근데 물음이 몇 년도 걸 물었어요? 두 번째 년도 걸 물었죠, 그쵸? 두 번째 년도 걸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적 원가 나누기.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이거 두 개 비워주시면은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예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누적 원가 얼마 나와 있어요? 2억 6,400. 나누기 총 예정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총 예정 원가는 3억 3천만 원 나오죠. 3억 3천. 진행률이 몇 프로 나올까요? 80%? 그죠? 진행률이 80%인데 앞에서 인식한 게 몇 프로 있어요? 40% 있으니까 요번에 것도 몇 프로예요? 똑같이 4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들어가죠? 1억 3,600. 적자가 800만 원 나오네요. 적자가 800만 원.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살짝 바꿀 수가 있다. 2001년도에 여기 봐요. 여기다 쓸게. 2001년도의 계약 자산 또는 부채는 얼마니?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001년도에 계약자산 또는 부채는 얼마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갖고 계산하는 거냐면 공사대금 청구액을 보시면 돼요. 공사대금 청구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공사대금 청구액이 1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볼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계약자산은 얼마니 또는 부채는 얼마니 이걸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공사대금 청구액이 얼마? 1억이죠. 얼마 완성이 돼 있는데 1억 3,600만 원인데 1억밖에 청구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미청구한 게 얼마 있습니까? 자, 미청구액이 얼마 있어요? 3,600 있죠. 아직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자산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 자산. 만약에 초과 청구를 했으면은 초과 청구 시에는 초과 청구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부채라는 말을 쓰고요. 계약 부채. 이것도 시험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공사대금 청구액이 1억 나와 있어요. 계약 수익이 1억 3,600만 원인데 그러면 3,600만 원만큼 청구를 하지 않았지, 그치? 미청구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걸 계약자산이란 말 씁니다. IFRS에서는. 그래서 계약자산은 3,600만 원이다. 만약에 추가 청구를 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부채가 되겠죠. 계약 부채. 자,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계약 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 알아두시면 되고요. 진행률 구할 때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이렇게 해서 진행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